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 지옥으로 돌격하는 여행 유튜버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빠셈. 여러분들도 유튜브를 촬영하기 시작하면 알겠지만 그 조회수, 그놈의 조회수라는 게 진짜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자본사회의 노예로 태어난 저희들의 숙명이기도 하겠지만 그 조회수라는 게 따지고 보면 조회수라는 게 늘어야지 리워드라는 게 많이 발생한 것도 있는데, 근데 그 단순히 리워드 측면을 떠나가지고 뭔가 동영상을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게 기대한 만큼 조회수가 안 나오면 그때 상실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나마 별 생각 없이 동영상을 이렇게 내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하지만서도 요 근래 들어서 좀 생각을 바꾼 게, 내가 별반 생각 없이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냥 토크나 이런 거 하면 한 2,000달러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게 찍으면서도, 동영상을 찍으면서도 이건 좀 사람 좀 볼 것 같은데 싶으면 거진 그만큼 봐. 그게 그 맥시멈을 측정을 못하는 것 뿐이지, 이게 많이 볼 것 같다 동영상 많이 보고, 이건 많이 안 보겠다 싶은 동영상 거진 많이 안 봐요. 그게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 시간은 한정적이고 내 노동력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인풋을 이렇게 꼽는다면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데 넣어야지 최소 노동력 대비 최대 효율을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 때문에 유튜버들이 계속 꾸준하게 어그로 같은 걸 끌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어그로라는 게 굳이 뭐 제목이랑 내용이 전혀 다른 그런 게 아니라 그래도 사람들이 조금 더 볼만한 것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사실 똑같거든. 그래도 밋밋한 것보다는 약간 자극적인 걸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런 이유 때문에 유튜버들, 특히나 이제 여행 유튜버들이 자진해서 이게 지옥으로 돌격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더욱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카메라 틀어놓고 야부리만 털잖아요. 이런 경우는 고정 비용이란 게 없어요. 고정 비용 들어간 게 없고 그냥 내 시간 쪼개갖고 이거 녹화만 하면 끝이란 말이야. 근데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먹방 유튜버라고 가정을 해봐요. 먹방 같은 경우는 요새는 하나 먹으면 먹는 걸로 쳐주지도 않잖아. 그래서 뭐 교촌 레드콤보 2개 먹었다가 치자. 그러면 레드콤보 2개 먹으면 한 4만 원 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걸 찍었을 때 일단 무조건 최저 마지노선이 4만원 이상 조회수는 나와야 돼. 4만원 돈 벌려면 일단은 4만 조회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조회수 하나당 1원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내는 보니까 저는 동영상이 좀 길어서 그런지 그 이상 나오더라고,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단 뭐 4만 조회수 이상 나와야 되는데 교촌 2개를 쳐먹으면,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야. 생각보다 그 동영상 하나 4만 찍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진짜 여러분. 근데 문제는 여행 유튜버 같은 경우는 교정 비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행기 값도 들어가게 되겠죠. 그리고 어디 숙박비도 들어가게 되겠지. 그렇게 가다 보면 그 고정 비용이 늘어나게 되다 보니까 저 같은 야부리 유튜버랑 다르게 손익분기점이 엄청 높아지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똑같은 걸 고민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진해서 지옥으로 이렇게 돌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제가 그 여행 유튜버 분들에게 뭐라고 말할 자격은 없죠. 기본적으로 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고 자기 선택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택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뭐 여러분이 투자를 할 때도 내가 원금 꼴는 거 싫다 그러면 채권만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다가 뭐 이제 높은 기대 승률을 노린다 그러면 이제 리스크 감수하고 이제 더 큰 데로 베팅을 하는 것처럼, 그분들도 그 각자 자기 나름대로 이제 베팅을 한 거니까, 선택을 한 거니까 그 선택에 대해서 뭐라고는 제가 말을 할 수가 없는 것들인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너무 지금 와서 보면 너무 즐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유튜버들 입장에서는 조회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조회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복리로 굴러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제가 일전에도 말했지만 보통 조회수가 터지면 욕도 오질나게 먹게 돼 있는데, 욕을 먹는 만큼 구독자 숫자가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구독자 숫자가 늘어난다는 것들은 자기 동영상에 대해서 잠재 수요층이 바로 다이렉트로 늘어나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들을 어느 정도 이게 누릴 필요성이 있죠, 처음에는. 근데 그 모습들이 여행 유튜버들이니까 조금 더 극단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뭐 가령 예를 들면 뭐 유럽 같은 데 가서 캣콜링 당하는 거, 캣콜링은 사실 귀엽지. 그거 뭐 애들 뭐 휘파람 하나 불고 뭐 야불이나 털지 뭘 할 거야, 나 대낮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굳이 위험한 데를 가요. 굳이 위험한 데. 그러니까 저도 베트남 가서 안 건데, 호치민 살면서 안 건데, 호치민에 살다 보면 로컬에도 안 가는 지역이 있거든요. 약간 위험하다고. 그런 지역이 있어요. 어딜 가나. 한국인인 여러분이나 제 입장에서는 뭐 위험한 데가 있단 말이야. 뭐 이렇게 잘 안 되겠지만, 서울에도 약간 위험한 데가 있나? 서울 뭐 위험한 데가 어디가 위험해? 어디가 위험해? 강남 제일 위험하지. 다 비싸고 씨부랄 거. 근데 이런 차원의 위험함이 아니라니까요. 외국에 나가면.
제가 작년에 1년 2개월 동안 여행을 마치고 들어왔잖아요. 제가 진짜 가보고 싶었던 섬이 어디였냐면 팔란섬이라고 있어요. 필리핀 쪽에 있는 섬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빅뱅 승리 씨 때문에 되게 유명해졌죠. 자기 승리가 자기 개인 생일 파티 했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생일 파티 하루한테 한 6억 원 썼다고 하던가. 거기 막 진짜 5만 룸살롱 아가씨들 다 데리고 어떻게 보면 진짜 빅뱅 승리는 개츠비처럼 살다가 그 마지막 불꽃처럼 이제 훅 가는 것마저도 개츠비랑 똑같이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튼간에 그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팔란섬이 있으면 안전한 곳이 있으면 위험한 곳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게 잘라갖고 크게는 뭐 남쪽, 북쪽 어디 쪽인지 모르겠는데 남쪽이었나 한쪽이 좀 위험하다 하더라고요. 그게 왜 위험하냐 내가 물어보니까 IS 애들이 살고 있대. 그러면 처음에 설마 거짓말이겠지. 근데 난 여행 오니까 그 얘기들을 이렇게 공유를 하잖아요. 나중에 구글로 찾아봤어. 위험할 땐 구글로 찾아보는 게 최고니까. 진짜 IS 애들이 있는 거야. 팔란섬에. 그래서 어떤 일본인들 거기 이게 여행하러 왔다가 IS 애들한테 피랍당해갖고 끌려와가지고 나중에 죽었다는 거야. 그 뉴스도 내가 봤어. 그러니까 와, 여기는 진짜 아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팔란섬 결국엔 안 갔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저는 인도도 가지 말아야 돼요. 인도 같은 경우는 뭐 알다시피 그 강간의 왕국이라 불리고 있잖아요. 뭐 어디 중앙조사국장이었나?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강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렇게 얘기한 게 있는데, 근데도 저는 이제 그 팔란섬은 피했지만 그래도 인도는 좀 가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 끝판대장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저 같은 백패커들한테는. 그래서 인도는 그래도 한번 가봐야겠다 하는데, 그 와중에서도 나는 마음의 준비를 해놓는단 말이야. 그 국장님이 이렇게 강간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고 말한 것처럼 내가 혹시라도 강간을 당하면 그래 한번 즐겨봐야겠다. 그래서 오 예 이러면 한번 즐겨봐야겠다. 뭐 그참에 뭐 게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래 될 수 있는 건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어요. 저는 사실 이게 웃으면서 하는 얘기지만 그래도 아 정말 위험하구나, 이게 이럴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 적어도 내가 어떻게 밤에나 이런 데 움직이지 말아야겠다, 도심 밖으로 벗어나지 말아야겠다, 가장 기본적인 것들 있잖아. 위험한 지역은 가지 말아야겠다, 이런 것들은 다 탑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여행 유튜버들 보잖아요. 그럼 특히나 보면 여자 혼자서 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자 혼자 치면 엄청 많이 동영상 뜨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일부러 위원들 가. 마치 인디아나 존스 빙의 돼가지고 일부러 위원들 돌아다니고 카메라 이렇게 딱 하면서 돌아다니고, 그리고 심지어 난 저녁에도 돌아다니는 사람 봤어. 저녁에도 이렇게 돌아다녀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야 이거 위험한데요 이러면서 찍으면서 돌아다니는 것도 봤고,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막 이게 유튜버 이게 찍다가 보니까 어떤 남자들이 막 이것저것 야부리 털고 있단 말이야. 야부리 털고 있는데 이 유튜버는 약간 좀 어리버리해가지고 나중에 남자가 이렇게 야부리 털다가 자기 생일인데 같이 놀러 갈래? 이러니까 그걸 따라가려고 하더라고. 그걸 또 어떤 군인이 도와줘서 딱 막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서도 와 진짜 사람들이 진짜 한국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가장 안 좋은 게, 우리는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어느 나라를 가도 비교할 수 있는 경험치가 없단 말이에요. 다른 나라는 진짜 존나 뻑킹 쉣이거든요. 진짜 위험해요. 그걸 사람들이 몰라. 하다못해 핸드폰 같은 거 이런 거 들고 다니잖아요. 길거리에서. 그거 베트남 같은 데 들어다니면 바로 오토바이 날치기 당해요. 진짜. 뭐 바로까지는 아니겠는데.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해외에서는 그대로 일어나거든요. 핸드폰만 들고 다니다 날치기를 당하는 곳인데 거기에 디지털 카메라 이걸 들고 찍으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아니 카메라만 털리면 다행이지, 거기 카메라 털린 게 아니라 거기 가면 몸, 마음, 그리고 영혼 다 털린단 말이야. 돈까지 시작을 해가지고 목숨도 털릴 수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거 보다 보면 그런 동영상 되게 많거든요. 특히나 여행 유튜버들 보면 참교육 동영상이라고 해갖고, 제가 가장 마지막에 본 참교육 동영상이 뭐였냐면 어떤 한국인 아저씨였어요. 저보다 조금 나이가 좀 많아 보이는 아저씨였는데, 그 아저씨가 어떤 가게에 들어갈 때 그 유튜브 좀 찍어도 되겠냐 이렇게 말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갑자기 직원이 와가지고 어떤 직원에서 촬영한 거 보더니 야말떼구도 사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몰랐는데 그 아저씨가 일본에 되게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그게 원래라면 그런 말투를 그 가게 점원이 손님한테 쓰면 안 된대. 근데 자기가 약간 한국인처럼 보여서 그런 말을 한 것 같았는데, 이 아저씨는 일본말 겁나 잘하거든. 갑자기 그 일본 그 조직사회에 빙의 돼가지고 이제 오이 이래서 이마 난토 있다노? 이러면서 이제 겁나 영혼을 탈곡시키는 그런 게 있는데, 난 뭐 이런 것까지는 나쁘지 않다고 봐. 그러니까 해외 나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일본이든 간에. 일본은 그나마 제일 덜한 편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근데 내가 뭔가 그런 레이시즘을 당하거나, 근데 이 사람이 날 빡돌겠던 이 사람의 소속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 그러면 내가 또 영어가 돼. 그러면 유창하게 얘기해갖고 이 사람 윗사람은 매니저든 뭐든 데리고 와갖고 이제 지랄 연명을 틀 필요성은 있단 말이야. 근데 이런 참교육 말고 그냥 길 가다가 지나가다가 어떤 근본 없는 놈이 그냥 한마디 했어. 그럼 걔 보고 오라고 해. 오라고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한 거야? 이래갖고 갑자기 뭐 그 새끼 뭐 싸대기를 때린 것도 아니야. 싸대기를 때려가지고 힘으로 굴복시켜갖고 얘가 정말 미안해요 이런 것도 아니고 와서 뭐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그런데 뭐 이 문제는 이 유튜버도 이렇게 뭐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 그럼 이게 무슨 말 하는데 뭐 대화가 좀 이렇게 되는 정만 어떤 얘기 했다가 그냥 뭐 그냥 끝나고 유야무야 끝나고 지나가. 근데 이게 내가 참교육이냐 참교육이 아니냐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그냥 존나 위험해요 그게. 그래서 진짜 해외에 가다 보면 내가 하나 말할 수 있는 게 저도 그 지갑을 5번 털리게 됐잖아요. 1년 2개월 동안. 4번 털린 게 쿠타비치라고 인도네시아 발리 앞에 좀 유명한 비치거든요. 거기 서퍼 많이 타는 데인데 거기 앞에 보면 서울갈비라고 그 사장 언니가 되게 여장부 같은 데가 있어. 술 먹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가면 영업시간 사장 언니 영업한다고 술 마시고 있단 말이야. 손님들이랑. 그런 데 있는데 거기서 이게 사장 언니랑 나도 술 먹고 나도 그때 혼자였으니까 이렇게 집에 가다가 근데 또 비가 왔거든. 인도네시아 애들한테 내가 거의 그때 털린 적이 있어요. 그때 4번째 털린 데 그거였는데 뭔진 모르겠는데 애들 나한테 인도네시아 말을 뭐라고 하는 거야. 와. 근데 평소 같았으면 애들이 많지도 않아서 2놈밖에 안 되더라고. 그래갖고 그 2놈 정도면 저도 이렇게 제가 항상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얘기만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렇게 쫄보란 얘기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요즘 들어서 보면 약한 남자의 표본으로 보고 있는 걸로 되게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제 친구들이 저를 갑개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왜 갑개라고 하면 제가 개 중에 갑이라고. 그래서 내 친구 중에 미친 개가 2마리가 있단 말이에요. 얌동 미친 개는 아니구나. 복산동 미친 개랑 웅천 미친 개 2마리가 있는데 그 2마리가 나보고 갑개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나도 진짜 앵가이 또라이 새끼거든요, 진짜. 그래서 한국이었으면 내가 이 2놈한테 씹어가서 내가 가짜 나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인실좀 시켰을 것 같아. 해외 나가면 CCTV도 없거든요, 진짜로. 딱 봐도 없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 순간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그냥 사람이란 동물이 내가 좀 굉장히 본능력이 되게 강해요. 그러니까 CCTV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긴 내가 숙여될 때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야. 내가 빌었어. 그 조그만 애 둘한테 내가. 내 진짜 미안하다. 내 지금 술 많이 먹어갖고 내 정신이 없다. 미안하다.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네. 일단 내가 빌었어. 일단 빌고 일단 빠져나갔지. 그러니까 일단 술 먹으면 내가 술 먹어서 싸워봐서 안 돼. 술 먹고 싸우잖아요.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돼. 그리고 인도네시아 애들 내가 느끼는 애들이 좀 약간 호전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기습으로 원펀치를 딱 때려갖고 한 놈을 눕히면 그 다음 내가 이기는 건데 근데 얘가 뭐 칼 들고 있으면 또 어떻게 답 없단 말이야. 그리고 이런 데서는 개빡 떨면 그냥 사람 찌르는 거 일도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내가 본능적으로 애들한테 빌고 있더라고 애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데 나가지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애들이 막 이렇게 눈짓고 막 레이심처럼 이렇게 해서 하잖아요. 그런 애들 보면 도망가야 돼, 진짜.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정답. 모범답이 그러면 도망가는 게 정답이라니까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이 애들한테 미안하다 하고 이게 집에 가서 잤지. 자고 일어나니까 지갑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수법이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야. 한 놈이 나한테 시비 거는 사이에 그 사이에 한 놈이 턴 거겠지, 지갑을. 결론이 그렇게 된 건데 뭐 결론적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것들은 다 그래요. 뭔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게 최악의 경우로 나한테 어떻게 돌아온지에 대해서만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매년 외교부의 발표에 따르면 매년 거의 50명씩 행방불명이 되거든요. 해외에 나갔다가요. 그리고 뭐 도벽 같은 거 이게 절도 같은 거 당하는 거 거의 한 6,900건 되고 그리고 그 와중에는 강도도 엄청 많고 그리고 뭐 살인 사건도 제법 있어. 한 20명씩 죽어. 살인 사건으로 공식 집계된 사람만. 그리고 강간도 한 50명 넘어가고 그 50명 중에서 내가 봐서 한 절반은 한 그 인도에서 벌어졌을란가? 그건 뭐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유튜버들도 나는 여행 유튜버들이 왜 더 괘씸한 게 그 사람들은 그게 위험한 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들도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이거 찍으면서도 자기가 혹시나 찍더라도 여러분 이거 저는 이게 조회수 떡상 노리고 하는 건데요. 잘못하면 이거 뒤질 수도 있어요. 저는 이거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보는 사람들한테 그런 경각심을 심어주는 행동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뭔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거 있잖아. 혼자 가면서 찍지 말고 옆에 뭐 남자라도 한 4명, 5명 이렇게 대동해가지고 찍는 거 서포트하거나 물론 현실적으로 쉽진 않겠지만 그리고 뭐 남자 이렇게 한두 명 데리고 간다 해도 그게 의미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해외 나가다 보면 남자도 같이 쳐맞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쪼록 저는 그냥 이런 뭔가 유튜버를 하다 보면 어그로를 끄는 건 어쩔 수 없지만 특히 여행 유튜버들은 이걸 좀 극단적으로 끌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일단 자중해줬으면 좋겠고 만약에 하더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나 안전장치 같은 건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해줬으면 좋겠가지고, 뭔가 떡상이나 이런 것들도 뭔가 잠재적인 이익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만, 결국엔 사람 가늘고 길게 하는 게 장땡이거든요. 내가 보면 막 여행 유튜버들 보면 애들 보통 다 젊고 이쁘고 잘생긴 애들이란 말이야. 그렇게 이쁘고 잘생긴 애들이 나중에 무슨 일 터져봐. 분명히 이거 그런 거 찍다가 뒤진 애들 분명히 있다니까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뒤지면 그걸 못 올리는 것 뿐이야.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런 것 뿐이야. 그러니까 고래가 사람을 죽였다는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사람을 안 죽인다 알고 있는데 왜 모르냐면 그 중에 가장 설득적인 가설이 고래한테 죽은 사람은 절대로 그 흔적이 남지가 않는다고. 그러니까 이미 내가 봐서 죽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정말 이게 여행 유튜버 분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그런 걸 찍더라도 이게 구독하시는 분들에게 대해서 확실하게 그런 안전사항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좀 경각심을 심어줬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뭐 아무쪼록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아무쪼록 안전제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빰.